네, 여러 가지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기대감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보다는 아직까지는 좀 안개 속에, 오리무중 속에 있는 우리 증시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11시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기도 하죠. 자, 오늘 우리 시장의 방향성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라고도 보여지는데요.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전략을 더 꼼꼼히 점검하고 그리고 미리미리 좀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담아놓는 전략도 중요할 겁니다. 자, 그러한 종목들 발굴하는 시간이죠. 잠금 해제 시간입니다. 자, KB증권 프라임센터의 유영화 과장님 오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과장님 오늘 또 저희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눠봐야 될 텐데 종목 이야기에 앞서서 저희 지수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어떻게 좀 수급 상황도 흘러가고 있는지 먼저 볼게요. 자, 코스피는 2480.37포인트 선까지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0.25% 전일 대비 하락이긴 한데요. 장 초반 대비 회복을 말씀드린 거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687.58포인트 움직임 나타내고 있죠. 하락 출발을 했는데 0.6% 상승으로 전환을 한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간밤의 흐름이 굉장히 불안했는데 오늘 반도체 투톱은 여전히 부진합니다만 삼성전자는 낙폭을 많이 줄였고요. SK하이닉스의 낙폭은 줄어들진 않고 있네요. 4.5%가량의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 어제 시장에서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던 종목들 위주로 매수세가 좀 유입되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2차 전지 종목들의 강세가 두드러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가운데에서도 에코프로, 에코프로 나란히 6.7%, 8.25% 급등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죠. HLB도 1.05% 강세 흐름 함께 시연을 해주면서 전일장의 조정폭이 좀 컸던 종목들 가운데에서 일부 섹터 내 종목들은 상승으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과장님 오늘 저희 잠금 해제 종목들 열어보기 전에 좀 시황 질문을 드려볼까 해요. 아무래도 지금 시간이 10시 7분 지나고 있는 만큼 여러 가지 불확실성 가운데 그래도 큰 굵직한 하나의 변수가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분명히 시장에 깃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오늘 밤에는 파월 의장 연설 나서잖아요. 이러한 여러 가지 매크로 상황들 고려했을 때 저희가 시장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예, 일단은 지금 시장을 가장 크게 좀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부분들은 관세라고 보여지는데 관세는 일단 저의 시각은 미국은 빠르게 뭔가를 받아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중간 선거가 내년 11월에 있습니다. 11월이면 되게 오래 남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한 1년 정도 전부터 본격적인 이 선거 레이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 시장은 올해 여름부터는 좀 좋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불확실성은 2분기가 피크를 찍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미국보다는 이제 국내 투자자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아마 국내 주식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관세가 좀 세게 나왔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냥 예상했던 것만큼 셌다라고 보여지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왜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좀 동네 골목 같은 데 가면 돈도 좀 뺏기고 그런 게 있잖아요. 돈 뺏는 분들의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 너 돈 있니? 라고 대화부터 시작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 이제 뒤통수 몇 대 때리고 이제 좀 위협을 하면 주머니에서 돈이 좀 빨리 나오죠. 예, 그래서 좀 급하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좀 받아낼 게 좀 빠르게 뭘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강도가 굉장히 세게 나왔고 앞으로 조정의 여지를 남겨뒀죠. 4월 9일까지 내가 너희들이 괜찮은 선물을 놀라운 경이로운 선물을 가지고 오면은 받아줄 용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각국은 비행기 티켓 예약해서 날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뭐 이제 관세가 앞으로 좀 미국과의 협상을 어떻게 진행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리스크 확대보다는 점차 좀 강도는 좀 잦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 정책 측면에서는 뭐 시장에 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일 수 있는데 저는 관세 이슈는 정점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단근과 채찍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트럼프 1기 때 한번 생각해 보면은 트럼프 1기 때는 선감세 후 관세 정책을 펴서 선거에 대패했어요.
그래서 트럼프는 알고 있어요. 먼저 이번에는 선 채찍 그리고 당근을 줘서 선거가 임박했을 때 본인이 짠 하고 뭔가 히어로가 될 거다. 예. 그런 정책을 펼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번에 지금 이제 상호 관세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의 컨센은 뭐 한 5에서 10%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 정도면은 미국의 EPS가 한 5% 정도 조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지수로도 한 5%, 20% 이미 빠졌지만 한 15% 정도 빠질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한 20%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저는 하방은 한 10%, 여기서 한 5%는 더 빠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긍정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반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고 국내 업종으로서는 저는 미국에서 생산이 어려운 두 개 업종, 일단 반도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선 그쪽은 관세 영향이 저는 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방위비 요구가 저는 핵심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보다는 우방국을 더 크게 때렸는데요. 트럼프의 주요 포인트이기 때문에 방위비 요구가 방산 쪽은 간접 수혜가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도 괜찮을 수 있고 거기다가 이제 관세랑 무관하죠. 엔터는 관세를 매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관세를 매길 수 있는 게 굿즈 정도인데 응원봉의 굿즈를 관세를 매겨봤자 가격을 올리면 되기 때문에 무관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반사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이 화장품. 오늘도 좀 좋죠. 화장품은 우리가 지금 저가 화장품이 좀 대세잖아요. 미국 쪽에서. 뭐 10,000원이나 20,000원대거든요. 관세 20% 맞아도 12,000원, 24,000원 뭐 이 정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가격 경쟁력이 오히려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뭐 시장이 빠지나? 라고 싶을 정도로 LNG 관련된 종목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원하는 것에 수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LNG 쪽은 계속 아마 수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유영화 과장님께서 으슥한 뒷골목의 문법으로 지금 현재 매크로 상황을 좀 비유를 해주셨어요. 과장님 좀 해명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 과장님 많이 해보신 듯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돈을 많이 뺏긴 쪽. 네, 그래서 겁을 상대하셨군요. 먹어본 쪽. 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신 이유를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어쨌거나 과장님 의견은 2분기에 불확실성의 피크를 찍고 점차적으로 나아지는 그림이 그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러고 또 대표적으로 언급을 해주신 쪽이 반도체라던가 조선이라던가 한국의 뷰티 엔터 쪽도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최근에 뷰티 엔터 그리고 제약주들의 경우에는 이 관세 폭탄에도 불구하고 목표가 상향 의견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현재 화면으로 표가 나가고 있는데 이 자료를 좀 분석을 해본다면 어떻게 또 저희가 기회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엔터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이제 6월이 되면 BTS 모두 전역이 되고 또 6월부터 아마 발표를 할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뭐 하이브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그래서 EPS 추정치가 계속 상향되고 있어요. 그 이외에도 마찬가지로 YG도 블랙핑크 같은 경우가 월드투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는 엔터는 상당히 뭐 모멘텀도 좋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뭐 화장품 쪽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 관세는 우방국에 거의 다 지금 부과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기업의 경쟁력이 부각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국내 화장품 뷰티 쪽은 사실 특히나 API 같은 경우는 원재료 가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 영향에 크게 노출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서 최근에 관세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섹터나 뭐 뷰티나 LNG, 뭐 엔터 이런 쪽은 무풍지대로 좀 분류가 됐었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그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다. 아까 이제 11시에 선고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의 불확실성만 해소된다면 저는 뭐 기존의 주도주든 여전히 주도주의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어쨌거나 오늘 이 탄핵 심판 관련해서도 오랜 기간이 좀 걸린 만큼 어느 한쪽으로든 결론이 날 겁니다. 이 정치 불확실성 해소 쪽으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앞으로 우리가 관세 무풍지대 쪽은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관점 전해주셨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잠금 해제 종목 첫 번째 종목부터 열어볼 텐데 헤드라인 먼저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자, BTS 이야기 저희 유영호 과장님과도 참 많이 했었습니다. BTS
BTS의 멤버죠. 제이홉이 솔로 콘서트를 열었는데 외신들이 호평 세례를 연이어서 던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BTS가 올해 또 완전체로 컴백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자리하고 있는데 엔터주들 이제 본격적으로 비중을 좀 늘려가도 될까요? 네, 저는 비중을 늘려가셔도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일단 최근에 이제 그 솔로 컴백을 해서 월드 투어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제이홉 군의 지금 솔로 콘서트의 좀 행방을 보면 아마 완전체가 됐을 때가 얼마나 좀 임팩트가 있을지가 저는 조금 가늠이 되는데 지금 각 증권회사에서 26년도 월드 투어가 반영된 26년도에 그 월드 투어에 관련된 영업이익을 5천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티켓 가격만 한 8천억 정도의 이익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굿즈도 티켓 가격만큼 사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마진이 한 5천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제이홉 군이 한국에서 이제 그 투어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혼자 솔로인데도 불구하고 한 3만 7천여 명 정도 모객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멕시코, 미국에서도 지금 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뭐 연일 전석 매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북미 또 끝나면 그 이외에도 또 신곡도 발표가 되고요. 그 다음에 4월 5일과 7일에는 뭐 또 로스앤젤레스 스타디움에서 또 단독 공연 펼치기 때문에 저는 그 6월에 완전체가 컴백했을 때에 어떤 좀 미리 보기를 좀 힌트를 준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저희 첫 번째 종목은 그럼 하이브가 될 것 같은데요. 엔터주들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만 하이브가 오늘 장 초반부터 반응이 좀 세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두 가지 키워드 바로 확인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26년 5천억이고요. 앞서서 유형호 과장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던 5천억 숫자가 또 있었는데 자, 두 번째 키워드는 한알령 해제입니다.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엔터주 전반에 끌어올렸다면 2026년 5천억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월드 투어를 올해 연말 정도부터 돌게 될 거고, 그럼 이제 온기로 반영되는 게 26년도일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26년도 마진에 대해서 5천원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뭐 영업이익은 한 3천억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하반기 BTS 컴백에 대한 대규모 투어가 발표가 된다면 내년도 연간 영업이익 5천억에 대한 기대감은 빠르게 반영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그 하이브에 이 해당하는 모멘텀들이 타 기획사들의 밸류에이션 확장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2020년도 코로나 때 이제 취소됐던 투어 규모를 감안한다면 최소 300만 명 정도는 관객이 동원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5천억의 추정치를 좀 들여다보셔야 되는데 여기는 월드 투어 60회가 반영이 돼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시장의 컨센은 보수적으로 60회거든요. 그래서 반응이 좋으면 20회가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80회 이상으로 확정이 된다. 추가적인 부분이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5천억은 추가적인 상향 조정이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 멤버들의 솔로 활동도 꾸준하게 이어졌었고 그리고 기존에 뭐 지금 세븐틴 같은 경우도 좀 북미 쪽에서 조금 반응이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도 사실 긍정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거기다가 이제 22년 이후에 7팀의 신인 그룹이 데뷔를 해서 굉장히 그 이제 저연차의 성장도 빠르게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또 약간 그 신인 그룹 데뷔가 있고 해서 저는 뭐 일단 BTS 월드 투어가 가장 큰 모멘텀이고 이걸로 숫자를 보여준다면 멀티플 리레이팅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전에 일본 시장을 공략했던 뭐 보아 같은 가수들이 있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글로벌 시장의 확장을 만들어낸 원조격은 BTS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BTS가 가지고 있는 시장의 확장성, 이제는 질적 성장을 넘어서 양적 성장까지도 함께 모색을 하고 있는 BTS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2026년에 5천억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앞서서 살펴봤듯이 한알령 해제입니다. 하이브를 한알령 해제와 또 직접적으로 연관지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겠죠? 네, 아무래도 뭐 하이브뿐만 아니라 지금 기존의 대형 기획사들은 한알령 해제 시에 영업 마진이 최소한 20% 정도 증가되는 효과가 충분히 기대되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BTS 같은 경우는 이제 북미 투어 같은 경우를 뭐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지만 이 국내의 모든 아티스트가 북미 투어를 진행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한한령 해제가 상당히 중요하고 결국 아시아 내에서 지역적인 확대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룹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절대 간과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쨌든 한한령 완화에 대해서 뭐 기대감 계속 확대되고 있는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과거에는 한국 가수에게 한 번도 허락되지 않았던 돔 투어 아마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한한령 완화가 된다면 그리고 이제 MD 같은 경우도 비율이 상당히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한한령 완화가 된다면 기업별로는 뭐 한 15에서 40% 내로는 증익이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고 엔터사들을 제가 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이제 펀더멘탈은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뭔가 기대감도 있고 근데 이제 매크로적인 상황 때문에 계속 주가는 좀 눌리고 있어요. 가다 말다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엔터 5개사에 합산해가지고 멀티플 여전히 좀 저평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은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하이브에 깃드는 기대감으로 또 역시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국에서 이 돔투어가 가능해진다라고 한다면 하이브가 또 올릴 수 있는 매출, 영업이익이 늘어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하이브 가격 전략 어떻게 짜볼까요? 네, 일단은 매수 가는 구간은 22만 원에서 24만 5천 원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29만 원, 손절가는 19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브 타 엔터사에 비해서 어느 정도 작년에 좀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었다 보니까 밸류 면에서도 매력적인 구간이 있습니다. 매수 가능 구간 22만 원에서 24만 5천 원 말씀을 해주셨고요. 기대 수익률 목표가 29만 원, 리스크 주의 구간으로는 19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잠금 해제 종목 공개 전에 만나볼 헤드라인이죠. 외국인 환자 유치 100만 명 돌파, 의료 관광의 중심 국가로 한국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의료관광 중심국가 도약이라는 키워드에서 저희가 어떤 종목을 주목해야 될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거든요. 네, 일단은 국내 이제 관광이라고 하면 올리브영, 다이소 그리고 이제 의료관광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트렌드로 많이 하고 계시는데 특히나 이제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는 매출 비중에서 한 50% 정도가 화장품 그리고 의료관광 쪽에서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주고 사실 올리브영을 우리 알주식이라고 하죠. 주식으로 사고 싶지만 예. 직접 투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글로벌 텍스프리로 간접 투자가 가능하고 거기다가 의료관광은 사실 다 비상장이잖아요. 예, 뭐 물론 이제 파마리서치 같은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글로벌 텍스프리가 지금 시장의 트렌드에 가장 좀 부합하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한국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해외 인식이 되게 중요한데 그게 우리나라 뭐 바이오 헬스 산업 경쟁국가 19개 중에서 1등이라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외국인들의 한국 화장품 그리고 의료 서비스에 대한 어떤 인식이 상당히 좋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가격이 의술은 좋은데 가격이 30%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 값 그리고 호텔 값 들여서 와도 남는 장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정말 신기합니다. 이 작은 나라에 여러 인재들과 여러 정말 이 이슈들이 함께 자리하고 있는데 올리브영과 같은 의료관광의 핵심을 차지할 수 있는 우리가 시장에서 찾아본다면 종목을 글로벌 텍스프리가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 해주셨거든요. 자, 글로벌 텍스프리 안에서 저희가 두 가지 키워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봄 성수기고요. 두 번째는 중국인데 봄이 피부 미용 시술의 성수기인가요? 네. 그리고 화장품도. 예. 색조가 밝아지죠. 네. 우리 벚꽃 필 때 또 사진 찍어야 되니까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일단 봄 성수기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25%가 올리브영 매출인데 요게 2월이 YOY로 100% 성장하고 있고요. 3월도 실적 개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전체 매출에서 20% 차지하는 피부과 성형외과 쪽도 외국인 소비액이 2월 누적으로 YOY 100% 성장하고 있어요. 사실 YOY로 100%씩 성장하는 산업이 별로 없습니다. 이 미에 대한 이 열망, 이거를 저는 투자 아이디어로 좀 이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미에 대한 열망을 투자 아이디어로 활용하는 첫 번째 방법은 이 성수기 시즌을 활용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역시 이번에도 중국입니다. 중국 시장 물론 뭐 그동안 많은 기술력이 올라왔다라고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 화장품, 한국의 뷰티에 대한 선망도가 참 높은 것 같아요. 쉽게 설명드려서 중국의 고등학교 전교 1등은 IT, 예. 공대를 가죠. 그리고 우리 한국의 전교 1등은 의대를 갑니다. 구조적인 성장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중국 같은 경우는 3분기에 중국인 단체 건강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한시 비자 면제 추진을 합니다. 근데 그게 없을 때에도 상당히 숫자가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비자 면제가 적용되면 최소 연간 한 700만 명 정도의 방한객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아마 지금 중국인 의료 소비액이 아까 피부 미용 쪽에 성형 쪽에서 23년 기준으로 1,000억 원, 그리고 24년에는 최소 40% 증액이 됐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 한시 비자 면제가 되면은 충분히 또 업사이드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 커피 시나모님께서 역시 대응의 영역, 과장님 최고 또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자, 그렇다면 저희 글로벌 텍스프리 어떻게 가격 전략 가져가 볼까요? 네, 저 매수 가는 구간은 4,500원에서 5,300원 제시해드리고요. 목표가는 6,500원, 손절가는 4,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 가능 구간 4,500원에서 5,300원, 목표가는 6,500원, 리스크 주의 구간으로 4,000원 주의해보자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글로벌 텍스프리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금요일에 잠금 해제 KB증권 프라임클럽의 유영화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